안녕하세요. 오늘은 머신러닝의 가장 핵심적인 알고리즘 중 하나인 그레이디언트 디센트, 경사 하강법에 대해 완벽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딥러닝 프레임워크가 어떻게 학습을 진행하는지, 그 원리부터 실전 활용법까지 단계별로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 경사 하강법의 모든 것을 마스터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다룰 내용은 총 8가지입니다. 첫째, 그레이디언트 디센트의 기본 개념을 알아보고, 둘째, 러닝 레이드의 중요성을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치 경사 하강법, 확률적 경사 하강법, 미니 배치 경사 하강법의 차이점을 비교해보고, 마지막으로 모멘텀, 에이더그레드, RM 스프라프 같은 고급 최적화 기법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레이디언트 디센트, 경사 하강법은 머신러닝 모델을 학습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최적화 알고리즘입니다. 쉽게 말해 비용 함수의 기울기를 계산하고 그 기울기가 가리키는 반대 방향으로 파라미터를 조금씩 업데이트하면서 손실을 최소화하는 과정입니다. 이 방법은 텐서플로우, 파이토워치 같은 모든 딥러닝 프레임워크의 핵심 학습 메커니즘으로 사용됩니다. 경사 하강법을 직관적으로 이해해 볼까요? 눈을 감고 높은 산꼭대기에서 아래로 내려온다고 상상해 보세요. 발밑의 경사를 느끼며 가장 가파르게 내려가는 방향으로 한 걸음씩 내려갑니다. 이것이 바로 경사 하강법의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현재 위치에서 기울기를 계산하고 가장 가파르게 내려가는 방향, 즉 음의 기울기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기울기가 거의 0이 되면 우리는 최적점, 즉 가장 낮은 곳에 도달한 것입니다. 지금 보이는 코드는 파이썬으로 구현한 기본 경사 하강법입니다. 선형 회귀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해 가중치 W와 편향 B를 초기화하고 내 에포크마다 예측값을 계산한 뒤 기울기를 구합니다. 그리고 학습률 L를 곱하여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합니다. 이 간단한 반복 과정이 바로 경사 하강법의 전부입니다. 이제 학습률, 러닝 레이드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학습률은 경사 하강법에서 가장 중요한 하이퍼 파라미터입니다. 학습률이 너무 작으면 한 걸음이 너무 작아서 최적점까지 도달하는데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반대로 학습률이 너무 크면 최적점을 그냥 지나쳐버리거나 심한 경우에는 손실이 발산해버립니다. 그래서 적절한 학습률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고정된 학습률 대신 학습이 진행될수록 학습률을 줄이는 스케줄링 기법을 사용하면 더 안정적인 학습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일정 에포크마다 학습률을 반으로 줄이는 스태프 디케이, 지수 함수적으로 점진적으로 감소시키는 엑스포넨셜 디케이, 그리고 코사인 함수를 따라 부드럽게 변화하는 코사인 어닐링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코사인 어닐링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코드에서는 3가지 학습률 스케줄링 기법을 구현했습니다. 스태프 디케이는 특정 에포크마다 학습률을 일정 비율로 감소시키고 엑스포넨셜 디케이는 매 에포크마다 지수적으로 학습률을 줄입니다. 코사인 어닐링은 코사인 함수의 곡선을 따라 학습률이 자연스럽게 변화합니다. 실제로 각 방법의 에포크별 학습률 변화를 출력하여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3가지 경사 하강법 변형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배치 경사 하강법은 전체 학습 데이터를 한 번에 사용하여 기울기를 계산합니다. 장점은 정확한 기울기를 얻을 수 있어서 안정적으로 수렴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데이터가 수백만 개라면 메모리와 연산 비용이 너무 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확률적 경사 하강법. SGD는 매 반복마다 무작위로 하나의 샘플만 선택하여 기울기를 계산합니다. 한 번에 하나의 샘플만 처리하므로 업데이트 속도가 매우 빠르고 메모리 효율이 뛰어납니다. 또한 노이즈가 있어서 지역 최적점에 갇히지 않고 전역 최적점을 찾을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하지만 궤적이 불안정하여 최종 수렴에 도달하기까지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화면의 코드에서 배치 경사 하강법과 SGD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치 GD는 전체 데이터로 기울기를 한 번 계산하여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합니다. 반면 SGD는 각 샘플마다 개별적으로 기울기를 계산하고 즉시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합니다.
이 때문에 SGD는 한 에포크 안에서도 파라미터가 여러 번 업데이트됩니다. 세 번째, 미니 배치 경사 하강법은 배치 GD와 SGD의 장점을 결합한 방법입니다. 전체 데이터를 일정 크기의 배치, 보통 32개에서 256개로 나누어서 기울기를 계산합니다. 배치 GD의 안정성과 SGD의 속도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어서 GPU 병렬 연산과도 잘 맞아서 실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이제 고급 최적화 기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모멘텀 기법입니다. 모멘텀은 이전 업데이트 방향을 기억해서 관성을 주는 방법입니다. 언덕에서 공이 굴러내려올 때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같은 방향으로 계속 업데이트되면 가속되고 방향이 바뀌면 감속됩니다. 이렇게 진동을 줄이고 수렴 속도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모멘텀 계수는 보통 0.9로 설정합니다. 이 코드는 기본 모멘텀과 네스터로프 가속 기울기, NAG를 구현한 것입니다. 기본 모멘텀은 속도 변수의 이전 속도와 새 기울기를 가중합하여 업데이트합니다. NAG는 한 발 앞에 위치해서 기울기를 미리 계산하여 더 정확한 방향으로 업데이트하는 개선된 방법입니다. 실전에서는 NAG가 더 빠르고 안정적인 수렴을 보여줍니다. 다음은 에이더그레드입니다. 에이더그레드는 적응형 학습률을 사용하는 알고리즘입니다. 각 파라미터마다 과거 기울기의 제곱을 누적하고 누적값이 큰 파라미터는 학습률을 자동으로 줄입니다. 자주 업데이트되는 파라미터는 학습률이 작아지고 드물게 업데이트되는 파라미터는 학습률이 유지됩니다. 이런 방식은 희소한 데이터에서 특히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에이더그레드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기울기의 제곱합이 계속 누적되기 때문에 학습이 오래 진행될수록 학습률이 0에 가까워집니다. 즉, 나중에는 거의 학습이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를 해결한 것이 RMS프라프입니다. RMS프라프는 지수가중 이동 평균을 사용해서 오래된 기울기 정보의 영향력을 점차 감소시킵니다. 최근 기울기 정보에 더 많은 가중치를 두어 학습률이 과도하게 감소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이 코드에서 에이더그레드와 RMS프라프의 핵심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이더그레드는 그레드 스퀘어드 변수의 기울기 제곱을 계속 누적합니다. 반면 RMS프라프는 캐시 변수의 로, 보통 0.9를 곱해서 이전 값을 감소시키고 새 기울기 제곱을 추가합니다. 이 차이가 학습 후반부의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 실전에서는 어떤 옵티마이저를 선택해야 할까요? 대부분의 경우 애덤 옵티마이저를 기본 선택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애덤은 모멘텀과 RMS프라프의 장점을 결합한 알고리즘으로 거의 모든 딥러닝 문제에서 안정적인 성능을 보여줍니다. 만약 최고의 일반화 성능이 필요하다면 SGD에 모멘텀을 추가한 방법을 사용해보시고 순차 데이터나 RNN 기반 모델이라면 RMS프라프를 고려해보세요.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경사하강법은 기본 GD에서 시작하여 SGD와 미니 배치로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모멘텀으로 수렴 속도를 향상시키고 에이더그레드로 적응형 학습률을 도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RMS프라프과 애덤이 현대 딥러닝의 표준 옵티마이저로 자리 잡았습니다. 기본 원리를 확실히 이해하면 어떤 최적화 문제든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레이디언트 디센트 최적화 알고리즘 완벽 가이드를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머신러닝 학습의 핵심인 경사하강법의 원리와 다양한 변형 기법들을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기술 콘텐츠는 코드덱 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